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은 NBA 8경기죠. 8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이제 NBA가 기준점이 좀 하도 언더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좀 낮게 잡히는 경향들, 이제 뭐 210점대 막 200 초중 중반대 막 이렇게 잡히는 경기들도 많은데,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하면은 그 흐름은 지나가고 결국 다른 흐름이 오기 마련인데, 최근까지 계속 언더의 흐름이었다면 저는 슬슬 기준점도 내려가고, 선수들은 공에 대한 적응이나 이제 뭐 경기를 시즌 초반에는 좀 몸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서서히 올라오면서 당연히 그 교차점을 지나서 오버 페이스로 오는 오버가 또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기준점이 올라가고, 그런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보는데, 슬슬 저는 오버 쪽에 페이스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기준점이 일단 좀 많이 내려간 모습이 첫 번째고, 최근 몇몇 경기들에서 좀 달리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지금부터는 무작정 언더 찍기에는 좀 저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말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단순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무튼 이 말씀 드리고 분석에 좀 들어가 볼게요. 요 경기 이제 토론토 대 브루클린 먼저 갈게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새벽 시간대 있는 경기죠. 일단은 뭐 토론토에 1옵션 파스칼 시아캄이 복귀했고, 출전 시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로 뜁니다. 제한이 걸려 있으면 한 20분 내외로 못 뛰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벤치로 토트넘이래. 토론토의 벤치로 스코티 반스, 뭐 부셰,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반스가 벤치로 내려갔어요. 이러면서 이게 사실 이 표에는 파스칼 시아캄이 센터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반스가 내려가고 아우노비가 3번, 시아캄이 4번, 그리고 이제 아치오가 5번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 토론토의 프론트 코트진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반스까지 벤치로 가고, 부셰도 얘도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토론토가 지금 그래도 반블릿이랑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이제 가드 쪽 백코트 쪽에서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브루클린의 이거 케빈 듀란트가 어 지금 토론토의 막강한 이제 프론트 코트진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듀란트의 고전할 가능성을 보는데, 저는 듀란트가 부진할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보진 않는다. 듀란트는 어떠한 고전을 할 뿐 부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공무원 출근하듯이 그냥. 지난 플레이오프 브루클린전에서도 이제 PJ 터커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막 40등 막 그냥 기본적으로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결국 이제 제임스 하든이 최근에 다시 페이스가 다운, 최근 페이스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좀 살아나는 듯 싶더니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토론토가 프론트 코트진이 좀 강해서 듀란트가 고전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벤치 쪽에 패티 밀스나 아니면 뭐 선발에 뭐 조 해리스 이런 선수들의 3점 야투가 좀 중요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패티 밀스나 조 해리스나 직전 경기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꾸준하게 부진하는 걸 예상하기도 좀 쉽지 않고, 특히나 패티 밀스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좋잖아요. 조 해리스도 조금은 그래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얘네들의 3점이 오늘 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토론토가 프론트 코트진이 강하고 듀란트가 고전할 거지만 저는 20득 충분히 넘는다고 봐요, 듀란트가. 그런 상황에서 토론토도 충분히 이제 여러 자원들을 통해서 득점이 가능한데, 결국 시아캄이 출전 제한이 걸려 있다면 브루클린 승을 봅니다. 이걸 보고, 그리고 또 시아캄이 지금 토론토가 팀적으로 좀 잘 호흡이 좋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시아캄이 들어와서 오히려 저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초반 경기는. 그러니까 얘가 이 팀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1옵션의 모습을 보여주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아캄이 빠진 상태에서 토론토 팀 자체가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시아캄이 당장 들어가가지고 토론토에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된다 막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브루클린이 진땀승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210.5 기준 기준점이 상당히 낮게 잡혔잖아요. 오바 봅니다. 오바 괜찮아 보이고,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좀 파자까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경기로 보여요. 어쨌든 하든이 좀 부진한 가운데 듀란트는 제 몫을 해줄 거고, 뭐 패티 밀스나 조에레스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해주는 가운데 토론토는 충분히
뭐 백코트진도 그렇고 프론트 코트진도 그렇고 충분히 해줄 자원들이 많다. 그래서 접전의 양상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파자까지 나올 걸로 좀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오바 210.5면 낮거든요, 기준점이. 그렇기 때문에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둘 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 시야캄이 지금 토론토 시스템을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그래도 좀 필요할 걸로 보여요. 어쨌든 적응하는데 사실 시간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자원들이 워낙 잘해줬어가지고 시야캄이 들어온다고 확 나아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거예요. 출전 시간 제한도 걸려있고 어쨌든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당장 얘 복귀로 뭔가 확 토론토가 더 올라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원래 토론토는 지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뉴욕 대 클리블랜드. 참고로 요 보이시는 요거는 반대예요. 제가 그래서 위에 이거 써놨는데 외국이니까 뭐 그렇죠. 어쨌든 네를 뭐 생각해 주시고 위에 적어놨으니까. 어쨌든 요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마카넨 오코로 뭐 케빈 러브 이렇게 뭐 주요 자원들이 꽤 빠졌는데도 지금 토론토 원정 가서도 역시나 제 예상대로 반볼릿이 좀 삽을 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토론토의 3점이 좀 안 들어갔고 게임 이상해지면서 클리블랜드가 결국 역전까지 해냈고 굉장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8인 로테이션을 클리블랜드가 돌리면서 지금 마카넨 오코로 러브까지 없잖아요. 지금 선수들의 좀 체력적인 과부하가 좀 심하다. 너무 돌리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뉴욕이 지지난전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판에 좀, 막판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요 경기는 좀 잡을 사이즈로 그래도 봅니다. 뉴욕이 지난 경기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미러키 원정 가서, 그러니까 뉴욕이 결국에 좀 팀적으로 또 스피릿을 그래도 발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뉴욕 승에는 사실 의심이 없는데, 어쨌든 뉴욕은 최근에 이제 캔바 워커나 포니에 같은 경우 기복을 조금 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경기에서만큼은 제가 볼 땐 야투감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인다. 결국 이제 RJ 바렛이나 뭐 줄리어스 랜들의 활약이 저 클리블랜드의 고층 빌딩 라인에 얼마나 좀 해주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평탄은 해준다고 봐요. 잘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간에 뭐 랜들 같은 경우도 크게 엄청나게 뭐 고전을 하기보다는 평타 정도는 최소 쳐줄 걸로 보인다. 거기서 추가로 이제 캔바 워커나 포니에가 이번 경기 제가 볼 때는 가란드 섹스턴 충분히 야투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보이고,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저는 체력적으로 좀 슬슬 지쳐갈 타이밍으로 보이고 9.5, 8.5죠. 8.5. 와, 근데 이게 진짜 클리블랜드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좀 너무 세긴 해요. 그 기준점이.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뉴욕 마인 봅니다. 그래도 뉴욕 마인 승 보고, 이 경기는 근데 사실 제가 뉴욕 마인을 본다고 해도 베팅 안 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 요즘 너무 좋잖아요. 사실 모블리도 이번 시즌 드래프트로 와가지고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잘해달라니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란드 섹스턴도 충분히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클프를 봐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데, 저는 좀 팀적인 과부하와 뉴욕이 어쨌든 스피릿을 바라는 부분과 캔바가 포니에가 그리고 터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마인까지 본 거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올랜도 대 유타인데, 올랜도 홈 경기고요. 유타가 동부 원정 와서 지난 경기 마이애미와 접전 끝에 패배를 했어요. 어쨌든 이 경기는 기준점이 유타가 그렇게 낮은 기준점을 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참 라인업을 보면 좋을 텐데 아쉬워. 이거 콜앤선이 빠지면 제가 볼 때 유타 마인 하거든요. 앤선이 빠지면은. 근데 GTD에 지금 떠 있어가지고 출전 여부에 대한 불투명이 있는 상황이고, 앤선이 빠지면은 제가 볼 때 유타 마인 언더 쪽이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저희가 라인업 확인하지 못해요. 나온다면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루디게이도 GTD로 바뀌기도 했고 좀 나온다면 팀에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클락슨이 좀 부진한 가운데 어쨌든 유타 승은 의심이 여지없이 보고요. 저는 211.5 기준이면 언더 봅니다. 어쨌든 유타 같은 경우도 지난 마이애미전 그래도 고전을 동부 원정 와서 좀 고전을 했었고, 이거 코렌서니가 그래도 제가 볼 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게 된다면 올랜도가 공격이 안 될 거다. 유타가 아무리 많이 넣어봤자 올랜도가 못 넣어주면 결국은 211.5 낮은 기준점이라도 언더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라인업을 못 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워싱턴 벤치
헤럴 너무 좋잖아요 요즘. 못 막을 것 같아요 미러키가. 헤럴을 제어할 만한 딱히 사이즈가 보이지 않는다. 뭐 쿤보가 물론 좋은 수비수긴 하지만 어쨌든 센터 쪽에서 브룩 로페즈의 드랍백 수비 뒤로 빠져가지고 골밑만 지키잖아요.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브룩 로페즈가 빠진 상황에서 헤럴에 대한 제어가 얼만큼 될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고 어쨌든 브래들리 빌이 최근에 나쁘지 않고 또 쿠즈마나 KCP도 뭐 지지난 경기에 부진했다고 하나 어디야 멤피스전에서 다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주루 할러데이가 사실 나왔더건 하나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좋지 뭔가 크리스 미들턴 마냥 득점에 있어서 미러키에 지금 확실하게 도움을 준다고 보기엔 좀 그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심심하면은 뭐 야투 20%대를 찍는 주루 할러데이고 수비는 뭐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래도 득점에 있어서 쿤부를 도와주고 있는 그레이슨 알렌이 지금 GTD에 떠있는 상황에서 이거 미러키 쪽을 단순히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거 그레이스 알렌 안 나오면 경기 게임 이상해집니다. 저도 알렌이 나오면 이렇게 승적을 보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워싱턴에는 쿤보를 막을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쿠즈마 당연히 안 되고, 개포드가 아무리 그래도 팔이 길고 괜찮다 하더라도 쿤보한테는 안 돼요. 그리고 개포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라인으로 봤을 때 뭐 헤럴이 막을 것도 아니고 봤을 때 막을 수가 없다. 쿤보를 결국 제어할 수가 없고, 뭐 코너튼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3점이 그래도 좀 터져준다면은 저는 이 경기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222.5 오바 봅니다. 결코 낮은 기준점이 아니에요. 최근에 그죠? 낮은 기준점이 아니에요. 최근 NBA가 어쨌든 득점에 대해서 이제 예년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 페이스잖아요. 낮은 기준점은 아닌데 결국 확실한 그 3점보다는 어쨌든 2점에 대한 부분이 변수가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양 팀 다 쿤보를 막을 수 없어 보이고 헤러를 제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봤을 때 오바 쪽이 그래도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3점만 좀만 그 평소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 주면은 오바 좋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 세크라멘토 대 인디애나. 요거 라인업 확인할 수 있나요? 브록돈이 지금 GTD에 떠있는데 인디애나 이거 라인업 못 보네요. 브록돈이 결국에는 GTD에 떠있어요. 지난 포틀랜드전에서도 사실 브록돈 나왔으면 릴라드가 그렇게 부진한 가운데 인디애나가 전 무조건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브록돈이 나왔으면. 근데 제가 그 영상 댓글에도 제가 뭐 인디 역배승의 오바를 봤는데 브록돈이 댓글에 안 나오면은 패스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인디애나 입장에서 인디애나는 브록돈이 정말 중요한 선수고, 사보니스가 지금 제 역할을 좀 해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브록돈이 오면 어쨌든 사보니스가 그래도 살아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브록돈이 이제 돌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주는 면이 있으니까 사보니스가 좀 더 편하게 경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결장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는 이걸 라인업을 못 보니까 어쨌든 찍어야 되잖아요. 얘가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게 퀘스천어블이라 거의 반반이에요. 뭐 약간 그래도 GTD도 약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적다 이런 사이즈를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퀘스천어블이기 때문에 진짜 반반 사이즈로 저는 보는데, 그래도 지난 경기 결장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냥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리션 홈즈 같은 경우가 괜찮게 해주고 있어요. 괜찮게 해주고 디에런 박스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크라멘토인데, 어쨌든 홈즈가 사이즈에서 사보니스에 확실히 많이 밀린다. 그러니까 사보니스가 최근 부진하고 있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거는 매치업에서 사보니스가 좀 신장적인 사이즈적인 우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와 있고 브록턴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볼 때 세크가 그냥 수비가 탈탈 털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있어 보여요. 진짜로 브록턴만 나와주면은 공격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수비적으로는 좀 탈탈 털릴 가능성이 보인다. 사이즈적인 우위에서 지금 사보니스의 신장, 물론 팔이 짧긴 하지만 신장적인 우위를 브록턴이 나와가지고 또 도와준다면은 막기 힘들어 보인다 봐서 저는 인디애나 승을 보고요. 역배승이죠. 역배승을 보고 좀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어쨌든 요거는 당연히 브록턴이 가장 중요한, 올 시즌 인디애나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브록턴이에요. 나올 때 안 나올 때가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기복이 너무 경기 인디애나가 뛰는 게 달라요. 브록턴이 확실히 있을 때랑. 물론 지난 경기 맥더머시 잘해줬지만 이번
뭐 이번 경기까지 잘해줄 줄 모르는 거고 올 시즌 애초에 그렇게 잘하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브록던이랑 확실히 달라. 클러치가 하면 다르니까. 어쨌든 브록던이 저는 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 보고 이 경기 라인업을 볼 수 없지만 인디애나 역배승에 221.5 기준 오버 볼게요. 좀 하필 브록던이 걸려 있어가지고 좀 라인업도 못 보는데 저 경기는 개인적으로 라인업 보면은 좀 좋게 가져갈 만한 경기 같긴 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제 샌안토니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경기인데 저는 이거 오클 역배 봅니다. 역배승. 샌안토니오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랑 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괜찮은데 어쨌든 주전 센터인 폴트리 아웃돼 있고 유뱅크스라는 자원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근데 확실히 다운그레이드돼요 이 선수가. 근데 수치상으로는 스틸이나 블락 면에서 이제 허슬 수치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공격적으로 폴트리의 이렇게 높은 사이즈 그거를 살려줄 만한 그 공격이 샌안토니오 입장에서 좀 줄어드는 게 있고 어쨌든 간에 특별하게 믿을 만한 자원이 없다.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에이스인 길저스 알렉산더가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루겐츠 돌트까지 이번 경기 그래도 나온다면은 이거는 사실 오클 역배승을 본다고 무조건 역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 세난 건드렸다 터질 가능성 진짜 높아 보인다라고 보는 겁니다. 건드려 볼만 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최근 계속 잘하고 있어요. 스가가 SGA 스가가 계속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얘가 또 터지게 되고 하면은 수비적으로 어쨌든 돌트라던가 괜찮은 선수들이 있어요. 막아주고 뭐 푸엘트까지 빠진 마당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샌안토니오에서는 좀 보입니다. 이거 그리고 오크를 프렌 4.5였죠.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4.5 프렌 괜찮아 보여요. 역배까지는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한데 4.5 프렌은 괜찮아 보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대 휴스턴. 휴스턴 이거 백투백 경기고 지난 경기 우드가 거의 40분 가까이 뛰면서 좀 갈렸어요. 갈린 상태고 어쨌든 제일런 그린 좀 잘해주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케빈 포터 주니어가 똥을 싸지르고 있고 이거 달라 빠진 게 제가 볼 땐 좀 아쉽긴 해요. 이거 달라 나왔으면 진짜 골수 무조건 많이 합니다 하고 약간 그런 좀 더 확신을 가졌을 텐데 어쨌든 이거 달라가 뭐 특별히 운동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를 뭐 바탕으로 풀어간 선수는 아니지만 골수랑 정말 잘 맞는 선수거든. 기본적으로 이제 BQ 우리는 이제 IQ 하잖아요. 이제 베이스볼이니까 BQ라고 하는데 BQ가 상당히 좋은 선수여가지고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골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볼이 너무 잘 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이제 비어있는 선수나 상대 수비 움직임을 예측하고 해주는 움직임 이거 달라가 상당히 좋고 뭐 다른 팀에서는 솔직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골스랑 너무 팀 케미가 좋은 상황인데 빠지는 게 좀 아쉽고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 이거 휴스턴이 비빌라면은 케빈 포터는 뭐 사실 제외를 할게요. 얘가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못하는 그림이 더 많으니까 최근에 어쨌든 제일런 그린하고 이제 우드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다고 할 때 역시나 게리 페이튼 2세 미쳤어요 요즘 진짜로. 지난 경기도 와 얘가 그냥 제가 뉴올리언스 경기 때 골스 많이 보면서 상대 이제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 이제 발렌슈나스나 아니면 백코트밖에 없다. 근데 백코트 얘가 털어먹을 수 있다 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뜩이나 케빈 포터랑 제일런 그린은 분명히 잠재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포텐 있는 백코트 듀오인 건 맞는데 아직까지 케빈 포터 주니어가 약간 양아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똥을 싸지르고 있고 제일런 그린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게리 페이튼 2세가 다시 한번 좀 털어먹을 수 있다. 얘네가 공격적으로 좀 힘들게 만들어줄 수 있고 우드 같은 경우도 뒷정경이 그래도 많은 사실 우드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골스가 골밑이 약하니까 루니나 뭐 이런 골밑 자원들이 약하니까 우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지난 경기에 좀 많이 뛰었다는 걸 감안할 때 물론 체력적으로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백투백이고 근데 많이 뛰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때 이거 12.5 좀 골수 많이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커리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커리가 좀 살아나길 좀 바라면서 커리가 근데 못해도 웬간한 팀 다 때려잡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커리에 좀 좋은 야투를 좀 바라면서 골스 마인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LA 클리퍼스 대 샬럿. 이 경기 좀 어려운데
일단은 플럼리가 GTD에 떠 있다는 점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라인업을 보고 배팅할 수가 있고, 지금 샬럿의 어쨌든 약점이라고 본다면은 센터 플럼리도 사실 그냥저냥 이제 얹혀가는 정도로는 괜찮지만 좋은 자원은 당연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뎁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바카,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이바카도 있고 뭐 주바치, 또 이제 요즘 좀 올라오는 할텐스테인이라는 또 젊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센터진의 뎁스가 두껍다. 플로리가 안 나온다면은 좀 샬럿 입장에서 분명히 고전할 부분이 있고, 뭐 요즘 테리 로지어가 안 좋은 가운데 라멜로 볼이 좀 기복을 보이고 있고, 뭐 고든 헤이워드나 마일스 브리지스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폴 조지, 니콜라스 바툼이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뭐 백코트 같은 경우에 수비가 좀 레지 잭슨 이런 선수 좀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클리퍼스에는 얘네 둘을 좀 제어할 만한 자원들이 분명히 있고, 로지어가 안 터지면 이거 샬럿이 결국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보고, 뭐 테렌스 만이나 클리퍼스 벤치 쪽에 테렌스 만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루크 캐너드도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좀 야투를 기대해 볼 만하다. 좋은 3점 야투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걸 봤을 때 저는 요거는 클리퍼스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해요. 샬럿이 지금 서부 원정을 와가지고 지난 경기부터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클러치에서나 뭐 좀 해줘야 되는 테리 로저가 안 되니까 나머지 애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잘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벤치에서도 폭발력이 있는 선수가 좀 아쉽다. 뭐 이시 스미스야 뭐 제 몫을 해주는데 사실 폭발력이 있는 선수는 전혀 아니고, 우브레 같은 경우도 저는 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브레를 기본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믿을 때는 못 해주고 약간 그런 선수예요 항상. 그러니까 기복도 좀 있고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가끔씩 한번 뻥뻥 터트려가지고 어떻게 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믿을 만한 자원이 절대 아니고 저는 오히려 클리퍼스 벤치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바카까지 복귀한 마당에 일반승 정도는 좀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저는 4.5 기준이라면 그래도 마인승을 보겠고요. 요거 언오버는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3.5 기준이면은 오바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 갈 바에는 이런 거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샬럿이 어쨌든 서부 원정 와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이게 라멜로랑 고든 헤이워드랑 마일스 브리지스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대패 경기가 많다. 얘네가 그럼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잘하는 경기에서도 대패를 하고 막 그런다. 결국 다 터져야지 좀 되는데, 제가 볼 때 클리퍼스 수비가 안 되는 팀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거 플럼리 없어가지고 골밑도 이거 뒤 빠지게 되면은 있어도 제가 볼 때 문제인데, 플럼리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있어도 문제인데 빠지면은 그냥 구멍이다. 센터가 아예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몇몇 경기들에서 이제 GTD 불투명에 있어서 상당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 결과나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나오면 가지만 안 나오면 패스 뭐 이런 경기들 몇 경기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아침 오늘 좀 일찍 하는 경기들이 많죠. 이거 뭐 워싱턴 인디애나 경기까지인가 4경기나 이제 5경기나 이제 라인업을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가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요 밑에 그 전에 경기들은 라인업 못 보고 가는 경기들은 많이 건드리진 마세요. 가실 거면은 이게 다 좋은 쪽으로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몇 경기들에서만 좀 이렇게 건드려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